네, 안녕하세요. 한국 CS 전략 연구소의 변미영 소장입니다. 저와 함께 이어서 고객 만족 경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고객 만족의 도입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면은요. 먼저 고객 만족 경영을 도입한 배경 중에 하나가 소비자 중심의 경제로 이제 변화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시장 내 힘이 누구 중심에서 누구 중심으로 변화가 된 거죠? 그렇죠. 생산자, 기업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변화가 된 거죠. 이제 시험에서는 말 바꾸기로 뭐 소비자 중심에서 생산자 중심으로 변화가 되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도입 배경에서는요, 주로 시험이 좀 말 바꾸기로 해서 시험에 좀 자주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좀 주의 깊게 꼼꼼하게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생산자 중심에서 이제 소비자 중심으로 이게 경제가 변화가 되었는데 그 이유가 왜 소비자 중심으로 변화가 되었지라는 게 이제 밑에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수요가 감소하게 되었다. 즉, 공급보다는 어때요? 공급보다는 수요가 감소하게 되었다. 즉, 어때요? 공급이 넘쳐나는 거죠.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시장이 어때요? 포화 상태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은 어때요? 공급이 과잉됐다라는 건 그만큼 뭘 의미를 하죠? 재고가 창고에 쌓여 있는 거죠. 그 재고를 팔기 위해서는 어때요?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활동이 꼭 필요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소비자의 주권 의식이 확산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소비자의 주권 의식이 확산이 되는 이유의 가장 큰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정보통신, 이 IT 발달이죠. 인터넷의 그런 발달, 보급으로 인해서 소비자의 주권 의식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그 인터넷이 없는 시대, 그러니까 90년대 전 시대에는 거의 대부분의 정보는 기업에서 나오는 정보였죠.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그 기업의 정보만을 그대로 들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서 그 기업의 힘이 상당히 파워가 소비자와 기업을 비교를 해봤을 때 파워는 누구에게 있었던 거죠? 거의 기업에게 있었던 거죠. 기업에게 있었는데 이제 IT로 인한 그 인터넷의 보급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지금은 어때요? 대부분의 정보를 다 자유롭게 언제 어디서든지 습득하게 된 거죠. 습득하게 됨으로써 그 소비자의 권익이 향상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소비자의 권익이라던가 주권 의식이 향상이 된 게, 예를 들면 이제는 소비자들이 어때요? 제품을 구입을 하면 그 상세 내용을 다 인터넷에 올리죠. 공유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비자들이 올린 그런 그 그죠? 구전이라던가 정보가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오히려 기업에서 제공하는 정보보다 소비자가 직접 써보고 올린 그 정보가 훨씬 더 막강한 힘을 발휘하게 됨으로써 이제는 소비자가 어때요? 기업보다 좀 더 위에 서게 된 거죠.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인터넷의 보급 때문이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아요. 인터넷이 활성화로 인해서 소비자의 힘이, 그죠? 힘이 세졌고, 그만큼 그에 따라서 주권 의식이 확산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에 다양한 제품과 제품의 동질화가 이루어졌다. 즉, 다양한 제품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경쟁에 의해 품질이나 가격 등에는 어떻게 돼요? 큰 차이가 없어짐에 따라. 자, 여기서 경쟁에 의해서 어때요? 품질이라던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품질이 거의 상향 평준화가 되었죠. 뭐 A 기업에서 내가 노트북을 사나 B 기업에서 노트북을 사나 품질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가격 등에도 어때요? 크게 차이가 없어요. 거의 비슷하죠. 대동소이한데 차이가 없게 됨에 따라요. 따라 시험에서 가끔 이 부분을 좀 많이 건드리죠. 품질과 가격의 차이가 뭐 발생돼요. 아니죠. 없게 차이가 없어진 거죠. 없어짐으로써 더 이상 이제는 고객들이 어때요? 소비자들이 제품의 가치만으로는 그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좀 한계가 온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다양한 제품과 그 품질, 가격 등의 차이가 없어짐에 따라서
이제 고객의 욕구를 더 이상 제품으로만은 충족시킬 수 없음에 따라서 뭐가 등장을 한다? 고객 만족이 등장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시장의 성숙화와 고객 요구와 니즈 다양화 및 고품질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가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글로벌 경쟁 시대가 어떻게 보면 이제 가속화됨에 따라서 시장이 개방되고 어때요? 이제 세계가 지구촌화된 거죠. 지구촌화되면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 여기 보시면 소수의 과점 시장, 독과점, 독점 시장에서 다원적인 경쟁 시장으로 변화가 된 거죠. 시험에서도 여기서도 자주 건드려지는 부분이에요. 다원적 경쟁 시장에서 과점 시장으로 변화가 되면서 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죠. 독점, 과점 시장에서 다원적 경쟁 시장으로 이제 변화가 되면서 그만큼 어때요? 경쟁이 치열해진 거죠. 그러니까 삼성이 LG하고 싸우나요? 아니죠. 삼성은 글로벌 기업하고 싸워야 됩니다. 이렇게 글로벌 경쟁 시대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서 고객 만족 경영이 도입이 되었다. 어떻게 보면 이 고객 만족 경영이라는 거는 정말 이러한 그 시대적 흐름에서 기업들이 어때요? 필연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는 꼭 해야 되는, 필연적으로 꼭 해야 되는 그런 활동 중에 이 고객 만족 경영 활동이 꼭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러한 고객 만족 경영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한번 효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효과 및 중요성으로 이렇게 시험에 출제가 되는데, 자, 그럼 하나하나 보게 되면 먼저 기업이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에 만족한 고객은 당연히 어때요? 단골 고객, 고정 고객 또는 애호도를 가진 고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족한 고객은 그 기업의 고정 고객이 되죠. 고정 고객. 처음에 단골 고객 됐다가 다음에는 뭐예요? 충성 고객화 되는 거죠. 이렇게 진화가 고객도 어때요? 기업과의 관계에서 점점점 더 깊어지는 거죠. 그다음 고객의 기호 변화를 예측해서 불필요한 투자를 방지하여 마케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이렇게 어때요? 고객이 만족해서 재방문, 재구매를 이어지면 기업에서는 그 고객의 구매 성향, 구매 패턴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어때요? 거기에 맞는 적시적소에 맞는 마케팅이라던가 홍보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으로써 필요 없는, 쓰잘데기 없는 어때요? 마케팅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에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마케팅을 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고객의 구매 성향, 구매 패턴 이런 고객 데이터를 베이스로 해서 거기에 맞는 적합한 아주 효율적인 마케팅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고객 만족은 가격 우위 효과를 가져와 장기적인 관점에서 높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 네, 가격 우위 효과, 즉 프리미엄 효과인 거죠. 프리미엄 효과를 가져와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어때요? 이윤을 창출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그 제품이라던가 서비스에 만족한 고객은 어때요? 계속해서 그 제품과 서비스를 구입하게 되는 거죠. 지속적으로 구매하다 보면 수익이 창출이 되겠죠. 수익이 창출되면 그 수익을 어때요? 더 질이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게 되겠죠. 창출함으로써 그만큼 더 질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면 어때요? 가격도 어때요? 이에 비해서 가격도 같이 상승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어때요? 가격이 상승이 된다고 해서요. 내가 분명히 그전에는 100만 원에 구입을 했는데 보니까 120만 원에 구입을 했네. 에이, 딴 데로 가야겠다. 자, 충성 고객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죠? 잘 이탈하지 않아요. 즉, 가격에 민감하지 않죠. 가격 민감도가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 이렇게 수익으로 인해서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비싼 가격에 팔아도 어때요? 고객들이 신뢰하고 믿고 그 제품과 서비스를 구입을 한다라는 거죠. 그만큼 프리미엄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어때요? 그만큼 더 이윤은
더 높게 창출이 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기업의 입장에서는요, 싼 거를 좀 많이 파는 것보다는 차라리 비싼 거를 몇 개 파는 게 훨씬 더 이득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 우위 효과를 가져와서 더 높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고요. 그리고 구전 효과를 통해서 구전 효과를 통한 광고 효과로 마케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제품과 서비스에 만족한 소비자들이 어때요?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긍정적인, 야, 그 제품 써봐. 긍정적인 구전, 즉 어때요? 자발적인 홍보를 해주고 다니는 거죠. 그 기업을 대신해서 자발적인 홍보를 해주고 다니면 그만큼 어때요? 그 기업에서는 마케팅비에 대한 지출이 줄어들게 되고, 그 줄어든 그 지출을 어때요? 다른 데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구전 효과로 인해서 만족한 고객에 의한 그런 추천, 구전 효과로 인해서 마케팅의 효율성을 제고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고객이 자발적으로 홍보를 해주기 때문에 기업에서 들어야 되는 어떻게 보면 홍보를 다른 비용에 또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게 고객 만족, 경영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은 자, 고객 만족 경영 발전 흐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고객 만족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크게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흐름으로 해서 먼저 살펴보는데, 살펴보기 전에 제가 한번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를 아마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하면 전체적으로 좀 더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아요. 자, 먼저 크게 우리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이렇게 구분해야겠구나. 자, 시대 흐름을 70년대, 80년대, 90년대로 나눠서 한번 제가 흐름을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70년대만 해도 어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1970년대 정말 못 먹고 못 살던 시기였죠. 거의 보릿고개 그 힘든 시기를 이제 막 지난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이 시대만 해도요, 거의 어떻게 보면은 기업에서의 그런 그 제품 생산은 간의 수공업 정도였어요. 간의 수공업 정도였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에서 보면 당연히 어때요? 수요가 넘쳐났죠. 이때만 해도요, 베이비붐 세대라고 해가지고 인구가 엄청 많았어요. 인구는 많은데 기껏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좀 소수였다라는 거죠. 대량 생산이 되지 않았어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많이 부족했죠. 대량 생산이 되지 않고 거의 간의 수공업 정도의 그런 생산력을 좀 갖추다 보니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많고, 어때요? 판매되는 제품은 적은 거죠. 생산량이 적은 거죠. 그래서 수요와 공급 중에 수요가 넘쳐나는 시대였기 때문에 이때는 고객이란 말도 없어요. 그냥 봉이었죠, 고객은. 예, 봉. 그냥 부르는 대로 제품을 구입을 하고, 그리고 불친절하게 제품을 판매해도 팔리던 시대였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70년대가 지나서 이제 80년대로 흘러옵니다. 80년대는 여러분들이 한번 1980년대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거의 경제 성장률이 10몇 %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10몇 %라는 거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경제 성장률이 13%에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가장 최고점이 18%까지 제가 찍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18%까지 성장을 찍었다? 이런 속어 쓰면 안 되는데 18% 정도까지 아마 성장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어마어마한 그 성장이죠. 이때만 내가 돈이 많았으면 은행에 그걸 넣어놨으면 어때요? 은행에 넣어놨으면 은행 이자가 10몇 %였던 거죠. 은행 이자가 경제 성장률과 거의 같이 가니까. 이런 시대가 바로 1980년대였어요. 이때는 어떻게 그 기업들이 정말 기술, R&D, 벌어들인 돈을 이러한 기술 혁신, R&D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시기가 바로 80년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와서 그 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이 어때요? 많이 좋아진 거예요. 이때 바로 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이 상향 평준화가 된 게 바로 이 시기예요. 80년대. 그러면서
뭐냐?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 거죠. 대량 생산이 또 가능하면서 플러스 어때요? 제품들도 상향, 제품의 그런 그 질이 품질이 많이 좋아지면서 상향 평준화를 이루는 시기가 바로 80년대였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이때가 바로 일치되는 시점이었어요. 80년대가. 수요와 공급이 일치되는 시점. 그래서 이때 바로 봉에서 소비자는 좀 더 이제 직위가 올라갑니다. 뭘로? 소비자. 소비자라고 일컬어지는 거죠. 그래서 80년대에 소비자라는 용어가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90년대로 흘러옵니다. 네, 90년대로 흘러오면서 이제 기업들이 정말 많은 그런 그 대량 생산, 높아진 기술력으로 대량 생산을 이루면서 이제는 제품이 쌓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수요와 공급에서 이제 공급이 넘쳐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인구도 그만큼 또 점점 줄어들고, 또 고객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지갑을 좀 더 닫게 되는 시기인 거죠. 닫게 되는 시기인데, 어쨌든 그 대량 생산에 의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공급이 넘쳐납니다. 이때는 90년대는요, 어떻게 보면 80년대가 우리나라의 정말 그 성장기 절정이었다면 90년대에는 이제는 거의 포화 상태, 포화 상태라고 시장이 포화 상태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포화 상태라는 의미는 뭐예요? 그만큼 기업 간의 경쟁이 매우 치열한 시기였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매우 치열한 시기였다. 그만큼 어때요? 공급이 넘쳐나니까 제품들이 어디에 썩어요? 창고에 썩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창고에 이제 묻혀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고심을 합니다. 이렇게 넘쳐나는 제품을 판매를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판매를 하느냐? 그래서 나온 게 뭐가 나오죠? 90년대에 바로 서비스가 나오죠. 서비스. 이 서비스가 구체적으로 AS 서비스, 삼성에서 이 AS 서비스를 제안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백색 가전이라고 하면 아마 우리 수험생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브랜드를 골드스타라는 그런 브랜드가 있어요. 금성. 지금의 LG죠. LG인데 백색 가전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LG에서 시작을 해서 아무래도 이제 거의 그 내수 시장을 거의 그 골드스타가 차지를 하고 있었는데 삼성이 이 백색 가전에서 후발주자로 뛰어든 거죠. 뛰어들면서 LG를 따라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했던 게 바로 AS 서비스였던 거예요. 2년 무상 AS 이런 식으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소비자들이 뭐 냉장고라던가 TV라던가 이제 이런 거를 이제 구입을 하는데 처음에는 무상 AS라고 하니까 사봤어요. 약간은 의심이 되죠. 계속 LG만 그 골드스타를 쓰다가 삼성 걸 한번 사봤는데 고장도 안 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플러스 뭐까지 있어요? AS 무상 서비스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서비스가 소비자들의 그 입에 오르내리면서 LG를 앞서가기 시작을 한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서비스의 힘이었던 거죠. 그래서 90년대에 이렇게 서비스가 출현하게 되고 또 함께 이제는 제품을 팔기 위해서는 제품만으로는 아까 말씀드리겠지만 승부를 하기가 쉽지 않구나. 내가 LG에서 냉장고를 사나 삼성에서 냉장고를 사나 품질이 크게 차이가 나던가요? 가격이 뭐 크게 차이가 나던가요? 그러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때요? 사람들이 그 서비스와 플러스 뭐죠? 고객 만족. 얼마나 고객 만족 경영을 잘 하는가. 이런 것들을 보고 제품을 구입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만큼 90년대에는 워낙 그런 그 시장 자체가 경쟁이 치열하고 포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기업들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고객 만족을 해야 되겠구나. 고객 만족을 하면서 이 제품을 판매를 해야 되는 거지 제품 판매만으로는 우리가 승부를 걸 수가 없겠구나 라고 해서 90년대에 이 고객 만족이 우리나라에 바로 어떻게 보면은 많은 기업에서 이 고객 만족 활동을 하는 시기가 이 90년대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70년대와 80년대, 90년대의 흐름을 제가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 흐름을 좀 이해하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먼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여기서는 책에서는
80년대, 90년대, 2000년대로 이제 구분지어서 이렇게 시험이 출제가 되는데, 자, 먼저 80년대를 보도록 할게요. 80년대는, 이제 고객 만족은요, 어떻게 보면은 판매를 위한 그냥 보조적인 수단으로 이렇게 사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제품 판매를 위한 어떻게 보면 가장 기초적인 친절, 서비스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렸지만 80년대에 시험에서 자주 많이 건드려지는 게 그 일본의 소니사. 네, 소니사에서 고객 만족 경영 80년대 후반이죠. 후반에 일본의 소니사에서 고객 만족 경영을 도입을 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90년대로 이렇게 흘러옵니다. 90년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성장이 한계에 그 도달했던 시기였던 거죠. 80년대에 성장이 오다가 어떻게 보면 90년대에 와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성장이 좀 이렇게 멈춘 시기가 이제 90년대 정도 되는데, 90년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면 이제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이제 고객 만족을 도입을 합니다. 기업이라던가 이제 공공기관에서 고객 만족을 도입을 해요. 그리고 이때는 전사적으로 고객 만족을 도입을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DB 마케팅을 도입을 합니다. 자, CS 경영팀을 신설합니다. CRM을 도입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AS를 도입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넷이 어때요? 생기면서 이 사이버 고객 만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거죠. 고조되는데 이 보시면 자, 도입, 신설, 도입, 고조죠. 이게 90년대가 어떻게 보면은 정말 기업들이 아주 왕성하고 활발하게 고객 만족 경영을 할 시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 만족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게 도입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90년대는 여러분들이 도입이니까 뭔가 초기 단계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고 정말 왕성한 고객 만족 경영 활동을 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이 도입되는 시기였구나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CRM이 어때요? CRM이 90년대 도입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90년대는 아무래도 이제 인터넷이 생기면서 사이버 고객 만족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00년대로 이제 옵니다. 2000년대로 와서는 이제 완성기가 되는데 2000년도에서는 이제 CRM 경영이 보편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CRM이 90년대에 도입이 되었다면 2000년도에 와서는 보편화가 됩니다. 보편화. 제가 이제 CRM 그 뒷부분 CRM 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CRM이 보편화됐는데, 자, 2000년대에서는 CRM이 뭐냐면, CRM의 그 주 목적은 고객 생애 가치 극대화예요. 이 가치 여러분들이 맥락지어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CRM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고객에게 차별화된 마케팅을 하는 건데, IT 기반으로 그 차별화된 마케팅을 하는 게 CRM인데, 이걸 하는 이유는 바로 고객 생애 가치라고 하죠. 고객 생애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하는 게 바로 이 CRM이에요. 이 상세 내용은 제가 CRM 때 다시 상세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는 그냥 언급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보편화되는 시기였고요. 그리고 이때는 뭐냐면 사회적인 책무를 중요시하는 시기였다. 기업들이 이제는 뭐 제품만 팔고 끝나는 게 아니고 좀 더 어때요? 사회의 어두운 부분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한 거죠. 예를 들면 뭐 환경 캠페인이라던가 친환경 캠페인이라던가 또는 뭐 소외계층을 뭐 돌보는 그런 활동을 한다던가 자선 사업을 한다던가 해서 적극적으로 사회적 책무를 중요시하면서 그런 활동을 했는데 이런 활동을 하는 또 이후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입을 할 때 제품만 또는 뭐 친절만 서비스만 보고 구입을 하는 게 아니고 시민 의식도 이렇게 향상이 되면서 뭔가 좀 더 친환경적인 이러한 그 사회적 책무를 중요시하는 기업의 제품을 구입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럼으로써 이에 따라 기업들도 그러한 그 사회적 제품만을 판매하는 시대에서 더 나아가 사회적 책임을 느끼고
세반 사회에 공헌 활동을 하는 시기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에 여기 보시면 내외부 고객 및 글로벌 고객까지도 고려한 시기가 바로 이 2000년대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때요? 내수가 없죠. 거의 인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어때요? 수출 지향적이죠. 대부분 이제 수출에 의존해서 이렇게 먹고 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때요? 수출에 많이 의존하다 보니까 그만큼 글로벌, 그렇죠. 우리나라 내국인뿐만 아니고 글로벌 고객까지도 우리가 고객으로 포함을 시켜서 활동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고객 활동을, 고객 가치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한번 그 흐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고객만족 혁신의 성공 요인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고객만족 성공 혁신 요인 보시면 5가지가 이렇게 있는데요. 시험에서는 이렇게 5가지 항목, 예를 들면 뭐 고객만족 혁신의 성공 요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5가지 항목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시고요. 각각의 의미들도 숙지를 하는데, 특히 여기서는 시험에 자주 이제 출제가 되는 부분이 리더십에 해당되는 이 세부적인 요소예요. 요소. 뭐 조직 문화에 해당되는 세부적인 요소.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됩니다. 시험에 나오면 이 부분이 의미보다는 해당 요소들이 시험에 출제가 된다라는 거. 자, 그럼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고객 만족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최고 경영자의 강력한 리더십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는 최고 경영자의 적극적인 태도라던가 긍정적인 마인드를 의미를 하는데요. 저희 이제 회사에서도 병원에 이제 CS 그런 교육이라던가 CS 컨설팅을 이렇게 하게 되면 솔직히 직원들은 좀 불만이 많아요. 힘들어 하죠. 아무래도 근무 외의 시간을 빼서 이걸 해야 되다 보니까 싫어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직원들 불만이 표출하게 되고, 우리가 일한 만큼 뭐 더 이렇게 시간의 수당을 뭐 올려달라고 하고, 자, 그러다 보면 그 리더가 이거를 막 꾸준하게 끌고 가기가 쉽지 않는 경우가 와요. 또 직원이 뭐 그만둔다든지 이러한 사태가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그냥 끊어버리는 거죠. 중간에 안 해버리는 거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때 어때요? 리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번 끝까지 성과가 나올 때까지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좀 추진력 있게 밀고 나가는 그런 게 상당히 필요해요. 그래서 이러한 고객 만족 혁신이 중간에 대부분 멈추는 경우는 이 리더에게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리더십은 이런 최고 경영자의 참여. 자, 우리가 이 고객 만족 혁신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누가 참여를 꼭 여기 해야 되냐면 최고 경영자가 참여를 해야 됩니다. 뭐 직원만 참여한다, 뭐 관리자만 참여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네. 누가 참여를 해야 된다고요? 최고 경영자가 꼭 참여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리더의 의사결정 능력, 우리가 어떻게 이 고객 만족 혁신을 해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고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이런 의사결정 능력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리더는 중요하죠. 그리고 업무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세부적인 정책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조직 문화라는 거는 뭐 조직 구조, 문화, 혁신 담당자를 의미를 하는데, 아무래도 이러한 고객 만족 혁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수직적인 조직 문화는 어때요? 수평적인 조직 문화가 좀 더 유리하죠. 수평적인 조직 문화가 이루어지면, 지금 여기서 보시면 조직 구조에 좀 유연성도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평적 조직 문화와,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전달 보고 체계 단계가 좀 더 축소되는 좀 유연성도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조직 구조가 좀 유연화가 되어야 되고, 아무래도 그러다 보면 어때요? 이러한 의사소통이 활성화가 되겠죠. 예, 이런 수평 조직이라던가 그 단계가 너무 많은 거를 줄이게 되다 보면 이러한 의사소통이 좀 활성화가 됩니다. 그럼으로써 여기서 뭐가 되죠? 창조적인 또 사고가 나오게 되는 거죠. 또 공감대도 같이 형성이 되면서, 이럼으로써 이 조직 문화가 형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직 문화에 속하는 해당 요소들 여러분들 꼭 숙지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고객 만족을 이제 우리가 경영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자원이 그만큼 지원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고객 만족 경영을 말로만 하나요? 으쌰으쌰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자원이 있어야 돼요. 물질적인 자원 플러스 거기에 심리적인 보상까지도 같이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질적인 거라면 자원을 의미를 하죠. 자원. 뭐 심리적 보상이라는 거는 칭찬이라던가 격려, 네,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고, 자원 분배라던가 또는 최고 경영자의 지원이라던가, 그리고 인재도 육성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경영 혁신에 이에 따른, 이에 맞는 시스템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객 만족 혁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고객 만족 경영에 따른 제반의 자원이 같이 지원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고객 만족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기업에 맞는 프로세스를 도입을 해서 활용을 또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리엔지니어링이라던가 또 뭐 TQM이라던가 또는 뭐 식스시그마, 뭐 아웃소싱, 벤치마킹 해서 다양한 우리 기업에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우리 기업에 맞는 적절한 프로세스를 적절한 그 타이밍, 시기에 도입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마지막으로 고객 만족 혁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고객과 시장을 같이 중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시장 중심 마인드와 고객을 중시하는 마인드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시장 중심 마인드라는 건 말 그대로 우리가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 있겠죠. 네, 시장과 그리고 그 제품을 구입하는 고객이 있겠죠. 그 고객을 어느 한쪽을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고 한쪽을 소홀히 하는 게 아니고 둘 다 같이 중시해야 되는 그런 마인드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어때요? 마케팅을 하거나 또 꾸준하게 시장 조사를 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시장 동향에 대한 조사라던가 또는 경쟁사에 대한 벤치마킹도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이제 시장을 세분화해서 어때요? 집중적으로 거기에 세분화된 시장에 마케팅 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성공 요인 5가지와 그 해당 요소, 각각의 해당 요소를 좀 집중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고객 만족 혁신이 실패하는 요인을 좀 보도록 할게요. 실패하는 요인. 자, 실패하는 요인을 크게 4가지로 이렇게 뽑아서 본다면, 자, 첫 번째, 전사적으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고객 만족 경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그 고객 만족 관련된 부서만 한다? 뭐 CS 경영팀, 뭐 CS 신설팀만 한다? 절대 아니에요. 가끔 시험에 뭐 고객 만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해당 부서에서만 뭐 활동을 해도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아니죠. 우리가 고객 만족 경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 부서예요. 전 부서가 유기적으로 잘 이렇게 이루어져서 이런 활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전사적으로 고객 만족은요, 전사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고객 만족은 전사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럼 실패한 이유는 당연히 뭐겠어요? 전사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가 된 거죠. 그래서 전사적으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가 된 거고, 또는 2번에 보시면 혁신에 필요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고객 만족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물적, 인적 자원이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못한 거죠. 어떻게 보면 물적 지원 자원이 이루어지지 못한 거는 그만큼 어때? 그만큼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날 수도 있고, 또는 기업에서 또 비용 절감을 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그 2가지 경향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물적이라던가 또는 인적 자원이 부족해서 실패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기회를 제때 포착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여러분들 사랑해도 타이밍이 중요하지만 고객 만족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도 타이밍이 매우 중요해요. 매우 빨리 하면 실패할 수도 있고, 오히려 또 늦게 하면 잊혀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딱 적시적소에 딱 맞는 타이밍에
제대로 기회를 포착해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실패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4번에 보시면 아무래도 이제 고객 지향보다는 기업 측면에서 너무 지나치게 비용만 절감하다 보면 어때요? 당연히 이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만큼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게 아까워서, 예, 그게 힘들어서 지원을 하지 못하면 당연히 실패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